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역전의 용사에서는 승복 선언과 관련해서 뭔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뭘 쓰고 있다라는 어떤 정보 그리고 취재를 이야기를 하셨었고, 근데 오늘 이제 경공에서는 그거 아니다. 라는 주장들이 또 나왔습니다. 뭐 지금 아예 뭐 인용이 되면 우리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싸울 생각이다. 윤석열은 싸울 생각이다. 이 주장이 지금 맞부딪히는데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까? 이제 취재를 각자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100가지 방향에서 취재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은 지금 파면 선고가 되었을 때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국 메시지를 낼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공성전을 하듯이 거기서 버티면서 끝까지 외부의 극우 세력들을 결집시켜서 투항하지 않고 저항을 할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은 뭐 윤석열 그냥 나와서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뭐 의견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저는 그것이 아니다. 내부 취재해 보니까 이미 성공 메시지 지금 쓰고 있다. 한 사람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이 참여해서 다만 어떤 방식으로 성공 메시지를 담을 건지를 신중하게 고려하는데, 왜 그러면 윤석열은 지금 이제 대세를 인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8대 0이든 7대 1이든 받아들이고 가느냐. 결국 이제 형사사건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만약에 내란죄의 혐의를 본인이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닙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버티다가 내부에서 저항을 한다. 이러면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내란 혐의가 더 분명하네라고 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결정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승복, 불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전달되었고 이것을 수용했는데, 그러면 이게 기세등등하게 좋아, 내란죄 그냥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받아들일게 한번 가보자 이런 게 아니고요. 분위기는 아예 초토화되어 있다.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라는 걸로 가고 있어서 매우 지금 현실 순응적으로 바뀌고 있는 징후들이 내부의 정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다, 취재를 했다라고 하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여러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면전을 할 것이다, 저항할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로 내부에서 나온 정보인지, 아니면 바깥에서 용산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더라라고 추정하면서 한 사람에게 취재를 한 것인지는 진위 여부는 따져보겠습니다. 내일 파면 선고가 나고 난 뒤에 윤석열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이제 그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정기한 대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요 관련해서 승복 메시지를 쓰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뭔가를 들으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러면은 뭐 너무 복잡한 일이 내부적으로 생길 거니까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쓰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 그리고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취지가 된 것이다. 여러 사람이 지금 쓰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머뭇머뭇하거나 또 지체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실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내란죄 사건에만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돼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건희가 본인도 빨리 나가고 싶어 한다. 그리고 경호처의 경호 기능이 사실상 중단돼 있다. 내부의 알력이 아니라 아무도 움직여서 무엇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경호처만 그렇느냐? 부서실도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예전 같으면 불러들여서 누가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본색원을 했을 텐데 그럴 정도의 에너지도 별로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또 그것이 바깥에 나갈 거기 때문에 아예 접촉면을 매우 좁힌 상태에서 지금 집거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뭐 오늘도 또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저 여기 오면서도 또 밖에 상반된 걸 또 두 개를 동시에 받았어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뭐 8대 0이라는 썰과 또 5대 3인데 또 5가 각하설을 또 누가 보내줘가지고 아니 뭐 저는 이제 5가 각하야? 5가 각하래요. 뭐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이 뭐 돌아서서 각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가면 참 이거는 예상이 어렵고, 전 내일 승복 부분도 어떻게 보냐면요, 우리가 핵심 정보와 주변 정보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핵심 정보와 주변 정보. 그러니까 주변 정보는 격까지는 떼야 돼요. 그리고 핵심 그렇지. 정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증해봐야 되는 게, 이게 과연 진정한 정보냐 아니면 역정보냐도 또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제가 지금 딱 보면은 핵심 정보도 아닌 주변 정보의 역정보 같은 최악의 정보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이걸 혼란스럽게 하거든요. 저는 내일 승복 여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이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그건 팩트잖아요. 네. 어떻게 해왔습니까? 개겼지. 지금까지 계속 네. 개겨왔고 부정해왔고 불복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윤석열의 성향에 맞게 대응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을 꺼내줬을 때 바로 저는 그때 정광석가처럼 떠올랐던 생각이 야 이거 탄핵에서 인용이 나와도 윤석열이가 안에서 알박기 하면서 시위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이 내일 승복해주면 그건 뭐 당연히 그냥 지나가는 일이지만 저는 최악의 상황을 대변할 겸 대비할 겸 지금까지의 윤석열 스타일로 해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헌재에 관해서도 왜 이걸 가지고도 제가 처음에 뭐 여러 가지 각하설, 기각설, 뭐 5대3 대드락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왜 동의를 못했냐면 정보 자체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정확하게 보는 정보는 딱 하나입니다. 공식적인 거 딱 하나. 그게 뭐냐? 한덕수 총리 때 썼던 결정문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정보는 100%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기반으로서 추론을 하고 어떤 전략을 세우는 건 맞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재판관의 뭐 사위인데 장인어른이 누구다. 물론 저는 감정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군사 정권에 복무했던 사람의 사위가 헌법재판관이 되느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고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거야라고 전제를 해버리기 시작하면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정보가 되거나 뭐가 왜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심 정보와 주변 정보를 좀 가려서 봐야 되고 핵심 정보도 역정보일 가능성을 늘 열어놓고 저는 검증을 하면서 가야 되고 전 내일 윤석열이 자기 발로 곱게 걸어 나올 가능성은 좀 매우 좀 낮지 않냐. 자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김건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거예요. 내일 수용 여부는 윤석열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그 비상계엄을 비롯해서 1년의 내란 사태를 주도하는 과정을 보면 김건희가 설마 했겠느냐라고 하지만 많은 정황 증거들이 나왔고 정언도 있습니다. 그런 김건희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판단하고 수용하면서 내란죄 피해가는 거 본인의 지금 수사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봐야 하고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지금 5대4 각하다라고 해서 아침에 막 찌라시입니다. 미확인 정보 막 돌아다녔잖아요. 동시에 오더라고요. 동시에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 출입 기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법조기자단에서 이렇게 분석했다고 그게 나왔어요. 또 우리 지금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도 아마 이런 정보를 받아봤을 건데 야 이게 어떤 거냐 100% 가짜뉴스고 자 출입기자단 헌법재판소의 출입기자단은 자 간사도 있고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정보가 없는데 흐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똑같다. 이제 이게 아침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서 정말로 이게 법조기자단에서 나온 거냐 절대 아니고 100% 가짜뉴스다 그러면서 히어스를 저한테 3개를 보냈어요. 허허허 이렇게 이제 보냈던데 그걸 보더라도 누군가 작업을 해서 이게 올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하루 동안 남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정보팔이를 해야 되는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뭔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추론인지 아니면 논리성이 있는 건지 저는 최소한 근거는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거의 뿌리는 저는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지금 흐름이나 상황은 오늘 아침에 나온 그 정보로는 100% 거짓이다라고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제가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